7월 13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검찰개혁 적임자라며 청와대가 두 번째로 고른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장관 자리에 앉는 것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첫 관문인 국회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가 공방을 벌인 끝에 모두 발언도 못하고 파행했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먼저 공직 후보자의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박 후보자가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증인 선서를 하고 준비한 모두 발언을 이어가려는 순간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인사 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박 후보자의 말을 자릅니다.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또 세금 탈루, 위장 전입, 향특대 의혹 등 정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와 관련해서 의혹 해소에 필요한 그런 핵심적인 최선의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자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이후 청문회는 여야 간 설전으로 치달았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박상기 후보자는 오늘 하루만 어떻게 대충 보내면 넘어가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박상기 후보자 자료 제출률이 79.4%다. 자료는 충분히 제출됐다고 박 후보자를 옹호하며 반박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핵심은 제출되지 않은 20% 자료란 식으로 박 후보자와 여당을 몰아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개혁 김상조, 교육개혁 김상곤, 국방개혁 송영무 등 개혁이 붙은 담당자는 야당이 출발부터 막고 있다며 야당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급기야 자유한국당 출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친정인 야당을 거드는 등 시종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다 결국 1시간 만에 청문회는 정회됐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 속개된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겨우 모두 발언 기회를 얻어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작업으로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겠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청문회는 속개됐지만 박상기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기까지는 박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평가와 인식이 워낙 달라 가시밭길 험로가 예상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감사원의 면세점 비리 고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 일부가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롯데와 SK가 2015년 11월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뒤 청와대가 기획재정부에 서울 시내 면세점 수를 늘리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 이모 과장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이 과장은 또 당시 청와대가 면세점 특허제를 신고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롯데에 대한 특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롯데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롯데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해군 대함정 최신형 헬기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오늘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재판은 원점으로 돌아갔고 최종 판단은 이제 대법원에 넘겨졌습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재판정에 들어갈 땐 수의를 입었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나올 때는 사복 차림에 얼굴엔 웃음을 띠고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희 전 합참의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무기중개업체 대표 한모 씨와 예비역 해군소장 정모 씨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9월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과 관련해 함 씨로부터 아들을 통해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와일드캣 시험평가 보고서 허위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아울러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최 전 의장의 아들이 함 씨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을 뇌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의장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거나 청탁의 대가였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 아들이 받은 돈이 사업투자금이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와일드캣 시험평가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오랜 재판 끝에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 대해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검찰과 법원은 물론 정치권까지 시끌시끌하게 만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 발단은 이유미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조작이었는데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로투데이 현장기획. 오늘은 카카오톡 조작 얘기입니다. 카톡 대화 상대와 내용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냥 재미나 장난으로만 봐도 되는 건지. 조작 권하는 사회, 장한지 기자입니다. 이유미 씨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증거라며 국민의당에 갖다 준 카카오톡 캡처 화면입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익수님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준용은 아빠 덕에 입사해서 일도 안 하고 월급 받았다. 아빠가 시원찮은 아들 장래가 걱정돼서 약간의 힘을 발휘한 거다는 식의 답변들이 이어집니다. 이 글들은 이유미 씨가 휴대폰 세대를 동원해 준용 씨 뉴욕 파슨스 스쿨 동료들의 가짜 단체 카톡방을 만든 뒤 혼자서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이유미 씨는 그나마 스마트폰 세대를 동원해 카톡 대화방 내용을 조작했는데요. 이 카톡 조작, 마음만 먹으면 본인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조작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은 물론 심지어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도 어렵지 않게 카톡 친구인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송중기, 박보검, 현빈, 원빈 등등 마음만 먹으면 SNS나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퍼와 실제처럼 보이는 카톡 친구 화면을 꾸밀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도 내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밥 먹었니? 오늘 뭐 하니? 하는 의례적인 말부터 금전관계나 은밀한 사생활을 암시하거나 대놓고 하는 말까지 상대 반응까지 내 마음대로 손가락 몇 번만 두들기면 마음대로 다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본 사진 전문가들도 실제 카톡 화면과 다른 점을 찾아내지 못할 정도로 감쪽 같습니다. 어떤 게 오리지널이고 어떤 게 조작된 화면인지는 사실 구분할 수는 없죠. 1대1 대화뿐만이 아니라 단체 카톡방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임의로 유재석 등 무한도전 멤버들의 단체 카톡방을 만드는데 불과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작한 대화 내용을 캡처하는 것도 다른 SNS에 뿌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마음만 먹는다면 장난 수준을 넘어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나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 사용 후기 댓글들입니다. 이 앱 너무 싫다. 저랑 싸운 애가 이걸로 제 사진 캡처해서 프로필이랑 이름 똑같이 해놓고 제가 누구한테 욕하는 것처럼 만들어 돌리고 주변에 피해보는 친구들 많다.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제가 카톡에서 반 친구한테 고백하는 톡을 만들어서 반 전체에 돌려 한동안 힘들었다는 등 피해 호소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앱 개발자는 별 문제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대응책이라고까지는 그지 없고요. 어떻게 보면 칼 같은 것도 사실 좋게 쓰는 사람은 좋게 쓰고 나쁘게 쓰는 사람은 나쁘게 쓰잖아요. 사실 이거 없어도 할 사람들은 포토샵이나 이런 거 써서 다 만들거든요. 인터넷엔 이런 식으로 SNS 대화 내용이 조작돼 이런저런 피해를 입었다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 남편이 카톡 내용을 조작해 자신을 바람핀 여자로 몰고 갔다는 글까지 있습니다. 전혀 가상의 남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기가 막힌 거죠. 카톡 조작이 그냥 돼요. 너무 기가 막히죠. 심지어 조작된 카톡 때문에 괴로워하던 고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인터넷 게임 동호회에서 17살 고등학생 A군을 알게 된 22살 여성 B양이 A군과 말다툼을 한 뒤 잊지도 않은 사실로 A군을 비방한 사건입니다.
SNS 조작 앱을 이용해 A에게 1년 전부터 스토킹을 당했다. 나와 남자친구 사이를 이간질했다. 음란 문자도 보냈다는 허위 내용을 동호회 대화방에 유포한 겁니다. B양의 허위 문자에 괴로워하던 A군은 올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속이려고 한다면 사기죄 등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톡을 변조해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을 한다면 별도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고요.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B양 사례에서도 고등학생이 목숨까지 끊었는데 B양은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나마 관련 앱 개발자나 앱을 다운받아 카톡 내용 등을 조작한 자체로는 법적으로는 이렇다 할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앱이 장난처럼 쓰여지는 거잖아요. 개개인의 그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인 거지 사실 앱에 대한 문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지난 몇 년간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범죄 발생 건수는 꾸준히 늘어 2012년 5,684건에서 2015년엔 15,000여 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너무도 손쉬운 SNS 조작, 재미라는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SNS 글 조작과 유포. 현재로선 조작 피해자가 알아서 신고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의 때 아닌 미필적 고의 논쟁이 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과 관련해서 검찰에 구속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이 미필적 고의라는 법률 용어를 언급했는데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까지 이 미필적 고의를 언급하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 기자가 미필적 고의를 둘러싼 논쟁을 정리해드립니다. 미필적 고의 논쟁에 먼저 불을 댕긴 건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추 대표는 지난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 증거조작 게이트는 부풍 조작에 버금가는 네거티브라며 제보가 조작이 아닌 진실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국민의당 지도부가 직접 나섰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제보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고 이는 형사법상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즉 제보가 허위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을 국민의당 지도부가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추 대표의 미필적 고의 발언 이틀 뒤인 지난 9일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준서가 이유미에게 당 청년위원장 자리를 언급하며 결정적인 물증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제보가 조작됐을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 다음 날인 지난 10일, 이번엔 박지원 전 대표가 미필적 고의를 언급하며 반격에 나섭니다. 추미애 대표가 자신과 이준서의 36초 통화를 조작 파문 최종 컨펌으로 규정한 데 대해 국민의당과 박지원은 죽어도 좋다는 허위 사실을 미필적 고의로 유포하며 사법부와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추 대표와 검찰을 싸잡아 성토합니다. 판사 출신 집권여당 추미애 대표도 마지막 남은 정치 구단이라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도 또 검찰도 모두 미필적 고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필적 고의가 무슨 뜻일까요?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인해 특정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실행하는 심리 상태를 뜻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법원은 12일 새벽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등 이른바 국민의당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날 안철수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 모든 짐을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태가 불거진 뒤 16일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계 은퇴 가능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지겠다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과는 별개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검찰 수사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작 사건은 국민의당 당 차원의 암묵적 묵인 또는 의도적 무시하에 일어났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국민의당 어느 선까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제보 조작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을지 검찰 칼끝이 어디까지 파고들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공안부가 제보 조작과 관련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실 김태우 보좌관을 압수수색해 휴대폰을 확보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내일 이우미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비서진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는 오늘 정 전 자문의에게 국민의 소망을 저버리고 거짓 증언을 했지만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막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에 이어 현직 판사의 청와대 임용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퇴직 1년이 지나지 않은 판사는 대통령 비서실 임용을 금지하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판사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달 법원 경매 건수가 통계가 작성된 2001년 1월 이후 올해 들어 벌써 4번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법원 경매 건수는 8,382건, 낙찰 건수는 3,550건으로 진행 건수는 전월 대비 2,056건, 낙찰 건수는 639건 줄었습니다. (7월 1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